일단은 지금 한 단어는 수열의 합이라는 곳이고 말 그대로 수열을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더할 때 이제 그 기호를 더하기를 쭉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AN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썼어. 써서 이제 몇 번째 항까지인지 몰라서 n번째 항까지라고 하고 당연히 n자리에 8이면 여덟 번째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을 다 더하기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더하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이제 SN이라고 쓰긴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기호가 더 필요해져가지고 옛날 애들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써있는 이 상태를 다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학교에서 여기까지 진도 나갔니? 나갔어? 자, 이렇게 써.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요 아래쪽이랑 요 위쪽에는 아래쪽은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위쪽에는 끝까지를 쓰는데 지금 봐. 시작을 1부터 해서 끝을 n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넘버를 여기다가 쓴다. n까지 간다. 그리고 1부터 시작한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분명히 문자들은 1, 2, 3, 4 해서 얼마로 끝나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n이라고 붙인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일반항을 이렇게 AN이라고 써버리면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간 다른 문자를 쓸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K라고 쓴다고 치면 여기는 K가 1부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읽을 때 여기 있는 요 자리에 K가 있는데 그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냥 내 멋대로 K를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굳이 K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I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이해됐어? 혹은 만약에 뭐 P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P가 1부터 N까지 갈 때 AP 이러면 여기 있는 P 자리에다가 1부터 2, 3, 4에서 N까지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그놈들을 싸그리 모아서 더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기호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됐어? K가 1부터 11까지 갈 때 AK가 있다. 이거를 시그마 I가 3부터 9까지 갈 때 AI라고 쓰면 뒤에다가 뭐를 더 더해줘야 똑같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애초에 이 기호의 말뜻은 1부터 11까지 넣으란 얘기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개가 누락 없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요 말뜻은 3부터 9까지 넣으란 얘기니까 A 3번부터 A 9번까지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 현재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게 1번, 2번 없고 10번, 11번 없는 거 맞죠? 그걸 여기다가 4개를 더 더하면 되겠지. 됐어? 옛날에 내가 독학할 때 난 이런 게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혹시라도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가가지고 인생 처음 보시는 거면 열심히 하자고. 알겠죠? 됐어요? 너네가 이제 선행 속도가 없어서 시험 기간에 진도를 나가는 이 불상사를 겪는 게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치? 여기 대부분 다 방학 때 그래도 힘겨하면서 수투까지 했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바지가랑이 끄집어 잡으면서 막 이제 진도 따라가는 거 마지막이니까 그냥 좀만 더 힘내시고. 알겠지? 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합을 수열이 더해져 있는 그 합을 시그마 기호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열의 합이 안 써 있고 그냥 애초에 숫자만 써 있어. 그 숫자를 보고 이제 시그마로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로 써 있는 거를 전개해서 실제로 숫자 계산으로 바꿔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시그마의 각종 성질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거 네 개를 다 통합해서 마지막에 공식까지 외우면 여기가 끝난다. 알겠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5개라고 적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애초에 지금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쓰겠다는 게 지금 저 얘기야. 이렇게 수열이 몇 번째가 이렇게 있는 거를 문자 미지수를 활용해서 기호로 요약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2번 봐봐. 숫자를 가지고 시그마로 바꾸래.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단원에 있는 그 점화식이라는 거를 잘 할 수 있어. 자, 쉬운 거부터 할 테니까 보세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가.
여기 있는 땡땡땡이라는 것의 말뜻은 앞에 것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21까지 간대. 그럼 이거를 계산을 직접 하지 말고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래.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항이라고 끊어봐.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얘 이름이 첫 번째 항이고 얘 이름이 두 번째 항이고 얘 이름이 세 번째 항이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 아직은.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열의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 내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맞출 수 있잖아. 그 지금 예시가 되게 쉬운 게 등차 수열인 거고. 그럼 대답해봐.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니까 수학여행 가서 까먹었냐? 공차가 2면 n 앞에 개수가 2 맞아요?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첫 번째 항 1 나오려면 뒤에 상수항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일반항이 요 따위로 있을 때 도대체 A에 몇 번째가 들어가야 얘가 21 나오냐 이런 뜻이잖아. 여기가. 몇 번째야? 11번째지. 그럼 얘가 11번째란 뜻은 이거의 개수가 총 11개라는 거지. 그걸 기호로 쓰게 되면은 자, 몇부터 몇까지 갈 거냐면 1부터 11번까지 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일반항의 형태를 당연히 뭐 AN이라고 쓰면 좋은 건데 애초에 지금 내가 일반항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2n-1 괄호 이렇게 쳐놓고 여기에 n부터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자, 위의 표현에서는 여기 문자 끝나는 게 n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쓰기가 되게 애매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 표현에 n이 없잖아. 여기도 n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n을 적어도 무방하다. 아니면 그냥 정 거슬리시면 얘를 k가 1부터 11까지의 2k 빼기 1이라고 적어도 그냥 같은 거지. 그러면 애초에 이 말뜻이 1부터 11까지 집어넣으란 얘기고. 같은 말 맞아요? 자,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고. 그럼 이제부터 봐. 자, 두 번째. 1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10 곱하기 16 더하기 됐어요? 이렇게 가서 이거를 총 10개 더하래. 마지막 항은 안 알려줬어. 됐어? 그럼 일단 이걸 보고 일반항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위에 것처럼. 자, 지금부터 얘기한다. 이거 2고 이거 16인 거 모르는 똥개가 어딨어. 다 알지.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곱하기로 썼을까? 시간 아깝게. 이거를 봐.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건 맞잖아. 애초에 시그마라는 게 더하기를 바꾼 거니까. 근데 그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을 각각 볼 때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따로 본다고. 자, 각각의 항들의 앞에 거를 파란색으로 밑줄 치면 1, 4, 7, 10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1, 4, 7, 10으로 바뀌는 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인 거 맞죠?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은 3n-2인 거 금방 할 수 있지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봐. 뒤에 있는 거는 2하고 4하고 8하고 16 가는 거 맞아? 그러면은 이 분홍색들은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얘가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고 요놈의 일반항은 그냥 2의 n제곱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1 넣고 1 넣은 게 첫 번째 항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2 넣고 2 넣은 게 두 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가지고 시그마 기호로 바꾸면 n자리에 1부터 자 개수 10개 더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10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항이 두 개가 곱해진 형태일 거니까 3n-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물론 이거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배우는 거고. 알아들었어요? 그게 지금 요 얘기다. 숫자 꼬라지를 보고 시그마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됐나? 그럼 3번 뭐 말할 거 있어? 문제를 봤는데 문제 대뜸 이렇게 써있대. 그러면 어머 씨벌 이게 뭐야 하지 말고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라고. 그냥 전개하는 거라고. 전개. 알겠지? 여기 단어는 뭘 배우는 게 아니야.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더하기를 너무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요약한 거야. 베스킨 라빈스 6글자가 귀찮으니까 베라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았지? 응?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하시는 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할 요거 성질하고 공식 거기를 보고 이제 문제 풀러 가. 오늘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이 없어요. 그죠? 좋아할 게 아니야. 좆됐어 지금. 그치? 험한 말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인정하잖아. 그래서 지금 약간 기초적인 거 빨랑빨랑 훑어버리고 너네가 긴 텀 동안 뭐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던지 하게. 아니면 어차피 너네 수학여행도 가서 다 빠졌겠다. 그냥 금요일날 보강할까? 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니네야 좋겠지.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아.
자, 수열의 합이라고 하고 단원이 이렇게 기호를 쓴다 그랬고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어. 됐어요? 시그마. 됐나? 자, 이 수열합의 기본 성질이 있는데 잘 봐. 첫 번째 1번. 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여기 있는 이 AK라고 써 있는 거의 기본 표현은 아까 했지만 이렇게 다 전개하여 쓴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항 N개를 쓴 다음 그거를 모두 더했다는 표현이다. 됐어요? 대학교 가면 배워. 이거를 곱하는 거의 표현도 배워. 그거는 이렇게 쓰면 돼. 파이라고. 아무튼 자, 두 번째.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괄호치고 여기에 들어있는 항이 뭔가 두 개가 더해져 있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 얘긴데. 자, 낯서니까 다 전개해볼까? 됐어? 그럼 지금 저 괄호친 새끼한테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으라는 거 맞지? 그럼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1,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B3 이렇게 가는 거 맞나? 그렇게 가다가 AN 더하기 BN으로 끝나는 거 맞아? 그렇게 써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하는 거 맞아?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할 거면은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를 먼저 더한다는 표현을 노란색으로 쓰면은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다의 표현을 분홍색으로 쓰면 그게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BK다. 맞아? 그리고 어차피 그것들 또한 또 더할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더하기로 써 있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한 번 보고 끄덕였으면 이제 말로 한다.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덧셈은 전개가 가능하다. 알겠어? 두 번째,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였으면 첫 번째 항 여기 사이 빼기, 두 번째 항 여기 사이 빼기, 세 번째 항 여기 사이 빼기, 얘네 사이가 다 빼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걔네를 더한다고 치면 노란색들은 똑같이 써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분홍색들은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로 묶여 있겠지. 그렇게 써 있다고 치면 여기가 빼기였기 때문에 여기도 빼기로 바뀌는 거 맞아? 다시 시그마 기호 안에 들어있는 덧셈과 뺄셈은 분배가 가능하다. 알아들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곱하기로 써 있으면 어떡해? 여기가 곱하기로 써 있으면 첫 번째 항은 A1, B1이지. 두 번째 항은 A2, B2지. 자, 딱 두 개만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A1, B1 더하기 A2, B2야.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까 거랑 헷갈려가지고 혹시 몰라서 내가 전개를 했다고 쳐봐. 그럼 전개를 하면 첫 번째 거는 1부터 AK 이렇게 더한 거고 지금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개만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K가 1부터 2까지 갈 때 BK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전개를 해버렸으면? 그럼 전개를 했으면 지금 요 자리는 A1번 더하기 A1번 더하기 A2번이고 요 자리는 B1번 더하기 B2번 맞아요? 그럼 과연 너가 이거를 전개했을 때 모양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 요렇게랑 요렇게가 들어있는 건 맞지만 다른 쓰레기들도 더 들어있는 거잖아. 다시 시그마 안에 있는 곱하기는 분배가 안 된다. 말로 하세요. 제발. 머릿속에서 말로 해. 그럼 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여기에 만약에 2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있어. 됐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하나, 둘 빼져 있는 거 맞지? 그럼 이거를 전개해도 괜찮은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전개를 해가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2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되는 건데 그치? 이거를 너 멋대로 그래 2는 좀 지우자. 이렇게 했다 치자. 됐어? 이거를 너 멋대로 전개해가지고 요 녀석을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거기다가 또 똑같은 거 곱했다 해갖고 이렇게 제곱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학원을 못 다닌 나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졸라 허무하게 한 일주일 뒤에 두 개를 해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허탈함이라. 응? 그러니까 말로 해. 알겠지? 덧뺄셈은 분배가 가능하나 곱셈 그럼 당연히 나눗셈도 안 되겠죠. 그죠? 됐나?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 자, 세 번째 혹시 상수함수라고 기억나요? 수학하에서? 상수함수가 뭐냐면 y는 c 이런 거지. y는 k 이런 거지. 이게 뭐냐면 x가 바뀜에 따라 y가 바뀌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x가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함수 y 값이 안 바뀌는 거잖아. 그런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x에 어떤 놈이 들어가도 y는 얘, 얘가 들어가도 얘, 얘가 들어가도 얘 이런 식인 거니까. 그럼 이런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들어. 세 번째는 시그마 잘 봐라. k가 1부터다. k가 1부터 n까지 간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c야. 됐어? 그럼 여기는 k에다가 1, k에다가 2, k에다가 3 넣을 건데 늘 k가 없잖아. 그럼 1을 넣어도 그냥 c가 나오는 거고 2를 넣어도 c가 나오고 3을 넣어도 c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총 n개 써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총 c를 n번 더하겠다 이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 걸 n번 더한 거니까 그냥 n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알아들었어요? 마치 여기서 x에다가 뭘 넣겠다는 건데 x가 없으니까 y가 그대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진짜 돼? 계속 말로 한다. 20번 얘기할 거야 오늘. 시그마 안에 덧뺄셈은 분배가 된다. 시그마 안에 곱셈은 분배가 안 된다. 시그마 안에 여기에 있는 변수와 상관없는 문자는 계속 똑같은 게 일정하게 나올 거니까 결국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다. 알아들었어? 예를 들어 K가 1부터 8까지 간대. 그리고 여기에 4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1 넣어도 4, 2 넣어도 4, 3 넣어도 4. 4가 계속 있다. 4가 8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 곱하기 8이지. 그걸 처음부터 그냥 얘랑 얘랑 곱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알아들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 하시면 요건 좀 이따 할 거라서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 하시면 여기가 이제 끝나요. 알겠지? 자, 네 번째는 시그마 안에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곱하기가 돼 있는데 수열끼리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수열 A, K에다가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걸 한번 모르니까 무식하게 전개를 때려보면은 1 넣으면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K, AN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거지. 이걸 더할 거니까 C가 공통인수로 묶일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C로 묶었다고 생각하면은 괄호 안에서 이렇게 무한히 더하기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바꿔버리면 C 곱하기 시그마로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졸라 헷갈린다고. 됐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또 나갈 수 있는 거야.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야. 돼? 지금 내가 상수가 있는 건 밖에 나갈 수 있다 했다? 상수가 있는 걸 전개한다가 아니야. 너 이거 전개하면 CN이라고 쓰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C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한 번만 다시 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를 이렇게 쓰래. 알겠지? 그러면 이따가 이제 요 공식을 배우면 쟤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덧셈 뺄셈으로 구분하시면 총 3개짜리 맞아? 그러면 AK, BK, CK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그럼 이거 3개 전개도 된다 안 된다? 전개가 된다. 덧뺄셈이니까. 그럼 전개를 해서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3K제곱 더하기, 빼기 1분 남았어. 힘내. 2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안에 있는 얘는 3 곱하기 K 곱하기 K야. 그러면 지금 어떤 수열 K제곱이라는 거에다가 3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3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지? 그게 요 4번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3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도 상수가 곱해져 있는 2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됐나?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K제곱자리가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더 이상 전개할 수는 없다. 최대한 하면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1부터 10까지를 넣더라도 맨날 5만 나올 거니까 5가 10개니까 여긴 더하기 50이라고 쓰는 거죠. 됐어요? 문제 오세요. 진짜 이거보다 빨리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최선이야 나는. 이게 너무 느려? 미안한데 딴 데 가. 내 능력 밖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직 공식 얘기 안 했고, 자 봐봐요. 이 152페이지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 2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154페이지에 64번 보세요.
자, 154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 유형 2번의 대표 문제 두 개를 해보세요. 자, 시그마 표현은 덧셈 기호를 요약한 거라고 했어. 근데 그 기호가 이해가 안 가면 뭘 해야 돼? 무조건 전개하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정상 수업 합시다. 응? 자, 문제 보세요. 좀 있으면 잘 보일 거야. 여기가 기호의 약속이라고 했잖아. 그 기호랑 친해지면 손가락 움직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답은 보자마자 400이야. 됐어? 일단은 왜냐면 의미를 파악해봐. 정답은 얘 찾는 거지. 그럼 이 정답의 꼬라지는 뭐죠?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더해주세요. 맞지? 그지? 어쨌거나 위에 거를 활용해서 얘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쵸? 근데 위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뭔가 지금 두 개가 더해져 있잖아. 근데 뭔가 애매하잖아. 낯설잖아. 낯설면 무조건 집어넣고 전개한다. 그러면 1을 넣었어. K 값에 1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가 얼마 나오나? 하시면 그게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1 넣은 결과죠. 그럼 그 다음은 2 넣어야 되고 그 다음은 3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니까 3번 나오고 4번 나오는 거지. 3 넣으니까 5번 나오고 6번 나오는 거지. 지금 한 개도 중복되는 거 없이 계속 홀짝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 근데 지금처럼 내가 1번부터 20까지 총 20개를 더할 건데 얘가 20개를 더할 건데 얘가 지금 한 번 넣을 때마다 두 개씩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총 10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n자리에 10을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 넣고니까 지금 이게 총 10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20개라는 게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인 거 맞지? 그리고 10 넣고 확인했더니 마지막에 A 19번 나오고 A 20번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맞겠다. 끝났지? 따라서 이 분홍색을 다 더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까지 넣은 거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여기다 그냥 10 넣은 거랑 똑같다. 답은 400이다. 희주야 눈 떠라. 샵을 써야 되는데 시그마를 쓰고 있네. 자, 7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대. 낯선 표현 나왔지?
무조건 대입하고 네 눈으로 찾는 거야, 규칙을.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을 나누기 4하고 남는 나머지를 쓰라는 거잖아. 나머지가 얼마세요? 1이시겠죠? 그죠? 아, 1 넣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A 1번은 1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라고. 약속이.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을 나누기 4하고서 몫을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러면 2를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 됐어? 규칙 알겠어? 아직 모르죠? 더 하세요 그러면. 3 넣었어. 그럼 3의 제곱 나누기 4를 하지. 그러면 9 나누기 4니까 나머지가 1 나오지. 그럼 얘는 3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1인 거지. 됐어? 뭐야? 1010 반복인가? 하고 4의 제곱 나누기 4를 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4의 배수니까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다시 0인 거지. 그럼 규칙이 어때? 홀수면 1, 짝수면 0. 홀수면 1, 짝수면 0인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표현 마지막 번호가 K가 1부터 2000까지 갈 때 AK 다 더하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뭐 N이던 K던. 그럼 결국 이거를 지금 2000개를 더하라는 건데 홀수는 당연 1000개, 짝수 1000개 있을 거니까 정답은 홀수가 1000개 있는데 1000개가 전부 다 1일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알아들었어요? 답은 1000이겠네 그러면? 그리고 잠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써있는 이 표현을 얘를 홀수라고 하고 얘를 짝수라고 하는 거지. 그지? 우리 보통 홀수를 문자를 어떻게 잡냐면 2n 플러스 1 아니면 또는 2n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래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니까. 그 다음에 짝수는 보통 뭐라고 잡아? 그냥 뭐 2n이라고 잡을 때도 있고 뭐 2n 더하기 2라고 잡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놈들을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4의 배수야. 그래서 나머지가 1이야. 여기도 4n 제곱 빼기 4n 어쨌거나 4로 묶이니까 이거 4의 배수야.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근데 얘랑 얘를 제곱해보면 4n 제곱이고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얘도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어차피 여기서 4가 생길 거기 때문에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알겠지?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증명하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모든 거에 대비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오세요. (73번) 자,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3AK-1의 제곱이래. 됐지? 이거를 애들이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데 선생님이 시그마 안에서 곱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런단 말이야. 곱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얘를 전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그냥 이 식 자체를 완전제곱식으로 계산해서 여기다가 9 곱하기 AK짜리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K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건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는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요까지랑 요까지랑 요까지가 각자 뺄셈 덧셈으로 쪼개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를 분배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분배가 된다. 그러면 앞에 거를 분배하시면 상수배 9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9 곱하기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AK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있는 AK의 제곱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AK가 2번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개하신 다음에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AK의 전체 통으로 제곱한다고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이제 얘기 안 할게. 제발 조심하세요. 이게 최선인 거야. 더 이상 못 바꿔 얘는. 이게 최선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푸시면 마이너스 6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AK인 거고 마지막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그냥 1인 거지. 저기 보세요. 4라고 써있는 건 얘가 4인 거죠. 그 다음에 8이라고 써있는 건 지금 요 녀석이 8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자리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까지 넣었을 때 맨날 1 나올 거니까 곱해가지고 그냥 얘는 10인 거고. 정답은 98에 72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그래서 58. 앞에 1, 2, 3번은 그냥 기호 연습하신 거였고요. 여기 있는 시그마의 진짜 본질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절대값 이런 걸 만들어 내려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정리 필요하면 하시고 정리됐으면 78번 보세요. 1분 뒤에 할게요. 1분 뒤에. 자, 합시다. 보세요. 78번. 본질적으로 이건 등차 수열 문제야. 그냥. 왜? 저 기호 시그마는 그냥 더하기를 기호로 쓴 것뿐이니까. 그럼 등차 수열 문제니까 당연히 공차하고 일반항 이런 거 알아야겠지. 자, 등차 문제 푼다고 생각해. 세 번째 항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래. 4칸 갔더니 8 줄었어. 맞아요? 그럼 한 칸당 얼마? 마이너스 2. 한 칸당 마이너스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 자체가 n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가는 게 공차라고 했다.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올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럼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요. 그럼 뒤에 상수 얼마 필요한 거야? 제발 이렇게 좀 하렴. 유치하게 a 더하기 2d, a 더하기 6d 연립반정식 풀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항이 나왔어.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시그마 문제를 봤더니 자, k가 1부터 100까지 갈 때 a 해놓고 여기가 2k야. 방금 했네. 이걸 두 글자로 무슨 수? 짝수. 그러면 짝수가 1부터 100까지 들어갈 때 총 100개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짝수 100개니까 의미상으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 200번까지 있나 보다. 그죠? 그럼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갈 때 a의 2k 플러스 1이야. 얘도 홀수긴 홀수인데 자, 여기 써있는 이 녀석들을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치면은 1 넣었을 때는 a 3 나오는 거고 2 넣었을 때는 a 5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가 201개 있는 거 맞지? 201번까지 가는 거 맞지? 그럼 잘 봐봐. 어차피 얘도 100개고 얘도 100개 맞아? 그러면 지금 한 명씩 서로 이렇게 소개팅 한다고 치면 이것도 짝이 맞고 이것도 짝이 맞는 거 맞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쓴다고 생각해. 2번 빼기 3번이 1번 커플, 4번 빼기 5번이 두 번째 커플, 쭉쭉쭉 쓰다가 마지막 200번에서 201번 뺀 게 마지막 커플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D인 거 이해됩니까? 응? 그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공차 거꾸로일 거 아니야, 부호가. 그럼 얘도 마이너스 D고 얘도 마이너스 D인 거 맞나?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D겠네?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D가 지금 총 몇 개 있는 거 맞아?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겠지.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를 지금 100커플로 만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00 곱하기 D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혹시 몰라서 연습합시다. 여기 봐. 그럼 AM-AN은 뭐야? 등차 수열에서. 진짜 싫지만 한번 유치하게 써보자. 얘는 A 플러스 N-1D지. 얘는 A 플러스 N-1D지. 그 두 개를 뺄 거니까 괄호치고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죽지. 남은 거 DD로 묶을 수 있지. 그럼 D로 묶었더니 괄호치고 앞에는 N 빼기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더하기 1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1도 지워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n-nd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면 돼? 넘버끼리 빼갖고 d 붙인다. 됐나? 예를 들어 a 5번 빼기 a 11번은 마이너스 6d. 얘에서 f 뺀 게 마이너스 6이니까. a 17번 빼기 a 8번은 그냥 9d. 17하고 8 뺀 게 9니까 7이 아니고 17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1d. 됐어요? 정답은 200인 거고.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 이해해 주세요. 정리하시고 84번 올 건데 한마디만.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화려한 얘기를 했나? C벌 모르겠다 전개하자 이거 아니야 그냥? 제발 그런 자세를 가져. 알겠지? 확통하고 똑같은 거야. 확통도 C, 순열조합, P 공식으로 쓰는 거 있지만 모르겠으면 일단 나열하고 보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자, 한 방 얘기할게요. 수열의 합의 계산이야. 근데 어떤 계산이냐면 이게 무식하게 더하기를 쓰는 게 아니고 뭔가 공식으로 띡 풀리는 거. 한 줄 딸깍으로 쓸 수 있는 거. 공식을 활용한 풀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인데 자,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봐. 첫 번째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야. 자, 요까지 하시면 진짜 예단은 끝나요.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거 형태. 소거가 뭐야? 들어봤어? 연립방정식에서 이거 빼는 걸 소거법이라고 하잖아. 가감법 이러면서. 지운다고. 돼? 이거 두 개 말고는 공식으로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두 개가 아니면 다 일일이 써갖고 네가 계산한다. 알겠나? 자, 그러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1제곱, 2제곱, 3제곱이야. 그럼 만약에 1제곱이라고 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거를 n까지 더했을 때 모양. 두 번째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마지막에 n제곱. 그 다음 마지막은 세제곱이니까. 됐어요? 4제곱은요? 안 배워요. 대학 가서 배우세요. 궁금하시면. 자, 여기까지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 거고, 자, 결론은 이거 무슨 수열이세요? 등차죠. 그럼 등차 합공식 생각해 보시면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있는 거 맞아? 됐어? 말로 한다. 2분의 n 플러스 1. 됐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가 꼭 1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지? 자, 연습할 거야.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하래. 뭘 연습을 하니 이거를. 됐나? 그래서 55다. 이런 건데 만약에 너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가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15까지 더하래. 그럼 물론 이 정도야 그냥 등차합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변태 같은 선생이 무조건 시그마 공식을 쓰라고 했다 치자고. 됐어? 그럼 얘는 1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있는 거에서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있는 거를 지우면 4부터 15까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표현을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갈 때 K에서 됐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갈 때 K를 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맞나? 같은 얘기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조건 1부터 출발해야 돼. 1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알겠지? 두 번째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증명 안 합니다. 시험 안 나와요. 증명 안 해. 세 번째
아까 나온 녀석의 전체 제곱. 됐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K 제곱이라고 써 있다. 뭔 뜻이다? 모르니까 전개하시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10제곱이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 이제쯤 알 거고 공식으로 쓰시면 6분의 자 1부터 가는 거 확인됐지? 그러면 얘를 n이라고 읽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됐어? 계산하시면 385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K 3승 이렇게 나왔어. 여기 다 세제곱으로 바뀌면 되는 거 맞지? 공식은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전체 가로치고 제곱이다. 계산하시면 얼마였더라 이게? 5025였나? 아마 뭐 그럴 거야. 아닌가? 아 3025다. 3025. 몰라도 돼. 계산해보면 되지. 됐어. 해서 너네가 뭔가 공식으로 딱 화려하게 아름답게 한 방에 딱 풀 수 있는 건 이거 말고 없어. 이게 말고 없어. 그러면 지금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일일이 나열을 졸라 한 거야. 막 썼어. 썼더니 아까 나온 게 지금 또 나와갖고 막 지워지는 거지. 됐어? 근데 그 나열의 형태로 지워지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 부분분수. 이것도 수학하에서 유리함수 할 때 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무리시계꼴. 한마디로 루트, 유리화. 자, 요거 딱 두 개만 연습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됐나? 됐다. 요거 두 개 설명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끝내면 돼. 그리고 다음 단어 한 문제 진짜 완전 인트로만 좀만 얘기하고. 알아들었지? 그럼 두 개 남았어. 자, 첫 번째 부분분수. 일단 어떤 형태냐면은 분수가 있는데 자 위에는 상수야. 그리고 아래는 식이 있거든. 근데 그 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어. 됐어요? 그 대체로 1차식과 1차식이지. 2차 이상이면은 고1 범위에서 나올 수가 없다. 고2 범위에서. 이해돼?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예를 들어 a 곱하기 b분의 1 뭐 이런 형태인 거야. 얘도 식이라고 보고 얘도 식이라고 보면. 됐어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를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두 개로 쪼개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분수를 부분으로 쪼갠다 이런 뜻이고 이 두 개를 각각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분모가 되게 a분의 b분의라고 써요. 그리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1이 공룰이야. 이렇게 쓰는 거. 그 문제는 희주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똑같니? 안 똑같니? 왜 안 똑같니? 요 놈을 통분해 보시면 a, b 분의 b-a가 나오니까 이 식은. 그럼 얘가 얘랑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현재까지는 안 똑같은데 얘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그 앞에다가 요렇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 녀석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같은 거 통분한 다음에 나온 b 빼기 a가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위에 숫자 맞죠? 아래 곱해져 있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쪼개요. 각각이 여기에 분모,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로 들어가게 쪼개. 일단 위엔 1 쓰고 봐. 그리고 가운데는 빼기야. 여기 빼기 쓰는 거랑 여기 1 쓰는 것까지는 그냥 받아들여. 그래야 네가 편한 거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조장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숫자를 맞추면 된다고. 통분하시면 분자 뭐 나올 것 같아요? 2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얘가 가고 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긴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되지. 됐어? 이해됐어요? 잠깐만. 여기 봐.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대. 됐어? 일단 모르는 놈이니까 나열할 거야. 근데 막 나열해봤자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막 그렇게 나온다고? 계산을 못해. 그지? 그래서 지금 배운 부분분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일단 이 시그마 기호 안쪽에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개자. 됐나? 근데 두 개로 쪼갤 건데 됐어? 지금 봐봐. 내가 일부러 열심히 이렇게 들었어. 너네가 습관적으로 둘 중에 얘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 걸 앞에다가 쓰는 게 당연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 버리면 얘를 통분했을 때 분자가 음수가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음수가 졸라 헷갈린다고. 됐어?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시냐면 이 두 개 중에 더 작은 녀석이 앞에 가야 돼. 더 작은 녀석이 앞에 가야 돼. 그리고 분모인 x 플러스 얘가 더 크지? 더 큰 게 뒤로 가야 돼. 알아들어? 예를 들어 봐. 3 곱하기 5분의 1이야. 그지? 이거를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써야 양수가 나오지. 이거를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쓰면 음수 나올 거 아니냐. 작은 분모가 앞에 가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습관을 들인다. 됐어? 그리고 들어.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n이 작지? 일단 n을 앞에 쓰고 본다. n분의 1. 그리고 n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가운데는 일단 빼기로 쓰고 혹시나도 이 결과가 얘랑 안 똑같으면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된다. 이거 통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통분하시면 분자 얼마 나와요? 분자 1 맞아요? 그럼 굳이 바꿀 필요 없네? 똑같은 거네? 그러면은 흰색으로 전개하면 답도 안 보이는데 이 초록색을 전개하면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죄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방금 나온 그 녀석이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지?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봐. 앞에 한 개 남았으니까 뒤에도 무조건 한 개 남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커플 짱 맺고 나갔다 치면 남는 게 이거 둘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여기에는 1 앞에 개수가 플러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100이 들어갔을 때 뒤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101분의 1 남겠지. 그지?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아들어? 됐어? 불러봐. 분수 두 개로 쪼갤 거지. 일단 분수 두 개 써놓고 분자에다가 1부터 쓰고 보는 게 기본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분모 뭐라고 쓸래? n 더하기 1 맞아? 둘 중에 얘가 더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n 더하기 4 맞아? 그리고 생각해. 이거 통분하면 분자 얼마 나올 것 같아? 3. 근데 3이 아니네?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전개할 거지. 됐어? 그리고 봐. 전개할 때도 옆으로 쭉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아까 썼다가 지운 것처럼 첫 번째 항 위에 두 번째 항 그 다음 줄 이렇게 세로로 쓰세요. 그래야 보여요. 자, 1 집어넣고 얘기해봐. 얼마니? 1 집어넣으면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라고 두는 거야. 이거 10분의 3인 거 나도 알아. 아니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죠. 안 지워지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니? 4분의 1 빼기 7분의 1. 안 지워지지. 그리고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몇 칸 뒤에서 지워져? 3칸 진행되고 나서 지워지지. 지금 몇 칸이라고? 왜 3칸이냐면 이 새끼 둘이 간격이 3이라서 그래. 됐어? 3칸 뒤에 지워질 거야? 그러면 절대로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은 안 지워지겠지? 그러면 이거를 쭉 몇 개를 쓴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를 총 몇 줄을 쓴다? 100줄을 쓸 거 아니야. 그 100줄을 썼는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걸러서 여기부터 지워진다고. 그럼 100줄에서 지금 앞에 3개 남아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는 뒤에 3개 남아있겠지. 정답은
앞에다가 어디 갔어? 앞에다가 1, 2, 3 집어넣은 거랑 뒤에다가 98, 99, 100 집어넣은 걸 빼면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98, 99, 100 들어가면 98, 99, 100 이렇게를 뺀다고. 됐어? 진짜로? 무리식까지 할라 했더니 죽겠네. 여기까지 하고 쉬세요. 알지? 다 했어.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다시 하자. 눈 뜨세요. 어? 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 집어넣고 30개까지 전개하기에는 그지? 불편한 건데 앞에서 배웠던 모양 생각해봐. 위에 있는 분자가 1부터 K까지 합이지. 지금 다 1제곱으로 써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주황색으로 써있는 분자만 따로 계산해보면은 지금 나 여기다가 뭐 1 넣니 30 넣니 그게 아니다. 그냥 이 주황색의 항등식 쓰고 있는 거야. 이 주황색의 항등식은 등차 합 맞죠? 혹은 앞에서 배운 대로 2분의 자 마지막에 끝나는 게 지금 n이 아니고 k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k 플러스 1 됐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갈 때 밑에는 k 그리고 분자에 써 있는 게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k가 얘랑 지워지겠죠.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2분의 k 더하기 1만 남는데 여기 있는 2분의는 시그마 안에서 나누기가 돼 있는 거지만 그거를 2분의 1 곱하기 k 더하기 1이라고 봐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수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갈 때 여기 있는 것도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번 뜯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뜯어갖고 풀 거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잘 봐. 이제 이런 관점 가져야 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계속 공식처럼 성질처럼 이렇게 막 전개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 문제 풀 때 이걸 전개하는 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시간이 아까운 거고 그냥 이렇게 써있는 이 모양 자체가 1차 함수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써있는 이 등차 수열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2 나오고 그 다음 3 나오고 그 다음 4 나오고 해서 마지막에 30 집어넣으면 31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있는 이 노란색을 합한다고 하시면 2분의 항의 개수는 30개 그리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하면 3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써있는 게 이 노란색의 합일 거라서 2분의 1이 또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2분의 1까지 치면 끝나겠죠.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 계산이야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이 식을 무조건 이렇게 바꾸고 놓고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수 없다. 됐지? 넘어오세요. 이게 첫 번째 곱인데 K가 1부터 L까지 갈 때 6.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거야. 시그마 여러 개 있다고 쫄지 말고 알겠지? 일단은 이 네모 박스 친 이 녀석을 먼저 계산한다. 알겠어요? 마치 이거 먼저 하듯이. 됐어? 그럼 얘를 먼저 보면 K에다가 1부터 2부터 3부터 해갖고 L까지 넣을 거니까. 근데 매번 넣어봤자 얘가 지금 상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얘랑 곱해서 성질에 의해 그냥 6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은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간다고 써있고 그 안에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써있는 거야. L이 1부터 M까지 갈 때 여기에 6L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L이 들어있잖아.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이 앞에 나가 있다고 하시면 남아있는 L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2분의 m의 m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시그마 L이 1부터 m까지 가. 그리고 L이야. 해봤자 어차피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m까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지? 그럼 끝나는 게 m으로 끝났으니까 2분의 m의 m 플러스 1이라고. 맞죠? 그러면은 여기 계산 끝난 게 지금 3 곱하기 m 더하기 1이잖아. 그게 앞에 노란색 시그마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 m은 1부터 n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끝내면 되지. 근데 이걸 곱하기를 함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전개는 먼저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m은 1부터 n까지 갈 때 이 하얀색이 3 곱하기 m제곱 더하기 3 곱하기 m 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잖아. 한번 이걸 이렇게 또 전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거 전개한 게 3 나가고 그러면 제곱의 합을 n개 한 거니까 6분의 공식 쓰는 거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요렇게 풀었을 때 앞에 개수 3이 바깥으로 삐져나갔다고 하면 1부터 m까지 합인 거니까 2분의 m의 n 플러스 1. 돼? n이구나. 그럼 여기가 m이 아니고 n이지. 됐어요? 전개해서 통분한다. 오케이?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봐. 통분할 거야.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 2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분모 2 똑같네? 그지? 2분의 앞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 뒤에도 n 플러스 1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괄호 안에 남는 게 여기는 2n 더하기 1 여기는 3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n 더하기 1 더하기 3이잖아. 이해하고 있어? 그럼 뒤에 있는 이쪽 자리가 2n 더하기 4니까 2를 약분하면 n 플러스 1에 2n 더하기 4가 2랑 지워지면 n 더하기 2 이렇게 있겠지. 정답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다. 이해돼?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을 건데 이 이상으로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기호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 나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시그마에 대한 성질은 다 알고 있는 거야 확실하게. 알겠지? 자 뒤로 오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했네. 자 이거를 시그마 형태로 써야 돼. 그치? 94번. 제발 좀 3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마지막에 300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지? 어느 세월에 더하니? 자 하나씩 봐.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12 곱하기 25래. 그러면 이거를 각각을 더하기 기준으로 잘라서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인 AN은 자, 1 들어갔더니 13 나와야 되고 2 들어갔더니 25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헷갈리니까 앞에 거 먼저 보자. 됐어요? 앞에 거를 보면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이야. 그럼 n 넣으면 n 나오겠지 앞에 거는. 그러고 뒤에 거를 보려고 했더니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오는 거잖아. 됐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맞아요? 처음에는 3, 1 넣으면 3, 5, 7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의 일반항이 2n 더하기 1로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봐. 여기다가 1 넣으면 얘 나오는지 여기다가 2 넣으면 얘 나오는지 3 넣으면 나오는지 나오겠지. 됐나? 승희야 몇 번째 항이야? 12, 12 집어넣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알아냈으면 마지막에 계산은 시그마 n 값에다가 1부터 12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반항이 이거를 전개해서 2n제곱 더하기 n이다. 오케이? 바로 할게. 이렇게 풀면 앞에 계수 2 나와서 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고 플러스 요렇게 전개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요? 계산하실 때도 여기 봐봐.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이쁜 방법이 딱히 있진 않아. 응? 그냥 뭘 해도 역 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라서 얘가 꼭 이쁘게 묶인다는 보장이 없어. 알겠지? 뭐 그나마 억지스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 지워지면 2잖아. 여기는 뭐 지워지면 여기 6이잖아. 그럼 여긴 13 곱하기 6이고 13 곱하기 4니까 그나마 억지로 묶으면 13 곱하기 2까지 묶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바에 그냥 한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계산하시고 1100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가 n제곱 더하기 n이래. 그때 지금 저기 써있는 표현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a 2k 빼기 1 구하래. 됐어요?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봐. 결국에 이 표현은 어렵게 써있다 뿐이지 그냥 1번부터 n번까지 합이니까 sn이죠.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을 n개를 더했더니 얘가 나왔는데 이게 몇 차 함수야?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지? 그럼 얘는 an의 일반항이 무조건 무슨 수열? 얘가 등차 수열. 등차니까 등차를 합공식을 써서 막 구했더니 상수항이 없는 2차항이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sn의 형태가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일반항 잡으면 까먹었는가? 2n 맞지? 그지? 뒤에 상수항은 없죠. 그래야 1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여기 있는 애를 공차라고 불러? 이 공차의 절반이 제곱의 개수야. 그럼 an이 결국에 2n인 거야 그냥. 됐지? 일반항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봐봐. 여기 있는 요 n자리가 여기 있는 요 n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럼 문제가 a에 2k 빼기 1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2k 빼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 자리가 2k 빼기 1로 바뀌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곱하기 2k 빼기 1인 거니까 얘가 4k 마이너스 2인 거지. 그거를 여기에 일반항 자리에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4k 마이너스 2다. 태한데? 전개 2번 하실 거고 4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260 답은 2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1104번 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봐. 개인적으로 여기 처음 설명할 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유형이니까. 자, 1104번을 할 건데 문제를 어렵게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해봐. 이것만. 이 항이 몇 개야? 이게 개수가 총 몇 개인지만 좀 얘기해 봐봐. (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3 곱하기 n-2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n 곱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쓴다고 했어? 그럼 이게 총 몇 개 항이냐고요? n개죠. 왜?
앞에 것끼리 따로 보고 뒤에 것끼리 따로 본다고 했을 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니까 n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an이라는 반증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결국에 여기 써 있는 표현은 시그마 1부터 n까지를 넣었다고 여기다가 일반항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성급하게 막 함부로 n이라는 걸 써버리면은 여기 표현에 n이 들어있을 때 헷갈려. 알겠어? 잘 봐봐. 지금 앞에 그러니까 AN을 쓸 때, 일반항을 쓸 때 앞에 표현은 N이 맞죠? 그죠? 그럼 뒤에 있는 표현은 뭐야? 이 뭔가 애매하지 않아? 이 뭐라고 써야 돼?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일반항을 쓸 때 n이라는 걸 포기한다. 돼? 지금 여기 써있는 형태를 봐. 앞에 거는 일씩 증가, 뒤에 거는 일씩 감소라는 건 보이지? 그럼 이름하여 여기 써있는 이 일반항은 앞에 써있는 것과 뒤에 써있는 거를 더하면 그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지. 그지? 근데 하필이면 여기 계속 n이 들어있는 거니까 내가 식을 쓸 때 여기다가 n이라고 써버리면 여기다가 n을 썼을 때 이 n과 이 n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ak라고 적어. 됐어? 그러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 앞에 표현이 k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표현이 두 개를 합한 합이 n 더하기 1, 여기 합도 n 더하기 1, 여기 합도 n 더하기 1, 여기 합도 n 더하기 1이니까 얘랑 얘랑 더한 합이 n 더하기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n-k 더하기 1이야. 그렇게 해놓고 k 값에다가 1, 2, 3, 4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됐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여긴 1, 여긴 n. 저 새끼 맞지?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2, n 빼기 1. 얘 맞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일반항 쓰다 그러면 맨날 a, n이라고 써버리고 시작하니까 여기를 일단 무조건 고정해놓고 뒤에를 어떻게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 식의 표현 자체에 좀 n이 여러 개 들어있을 때는 일반항을 쓸 때 a, n번째라고 쓰지 않는다. 괜히 너를 헷갈리게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답 낼 때는 결국에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는 거니까 1부터 n까지라고 쓰는 건 맞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표현을 k가 1부터 해놓고 이 일반항 표현에다가 얘를 쓰면 되지. 그럼 여기가 k 곱하기 n-k 더하기 1이라고. 이거 거의 시험 1티어예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전국의 모든 선생들이 알아. 애들이 이거 개 못하는 거 다 알거든. 알겠지? 자, 계산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무수한 덧셈이 보라색이랑 같다는 걸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이 보라색을 계산할 거야. 잘 봐. 여기 써 있는 문자의 주인공은 K지. 한 번만. 여기에 K가 써 있는데 여기에 K 말고 다른 게 써 있으면 걔를 상수라고 취급하면서 두 개를 곱한다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K가 문자니까 K 말고 다른 놈들은 다 상수항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보라색 기호 안쪽에서는 얘 문자죠. K니까. 이거 문자죠. 이거 상수 n이야. 이거 n은 상수야. 그래서 이 보라색을 풀 때 이렇게 써야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고 일단 전개를 먼저 하시면 nk, k 앞에 개수가 n인 거다. 상수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더하기 k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요렇게 3번 풀어 제낄 때 3번 푼다고 할 게 아니지. 왜냐하면 k가 문자인 걸로 보면 얘는 2차항인 거지만 얘랑 얘도 둘 다 1차항인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전개할 게 아니고 먼저 한번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여기 2차항 그리고 K에 대한 1차항이 n 더하기 1이 개수인 K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덧셈으로 묶여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2번 뜯어갖고 전개하는 거 맞지?
근데 요렇게 첫 번째 거 전개할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k제곱이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요 놈을 전개할 때는 여기 문자 n은 마지막에 답을 쓸 때 n으로 쓰겠다는 거지, 어쨌거나 문자에다가 대입하는 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그 주인공은 k란 말이야. 그럼 k가 아닌 나머지는 싹 다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현재 이 n 더하기 1은 상수처럼 인식한다. 됐어요? 그러면 그 상수로 곱해져 있는 n 더하기 1을 앞으로 내보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공식으로 처리하면 이게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라고. 근데 앞에 곱해진 상수가 하필이면 n이니까 얘가 동류항인 거야. 이렇게. 제발 이 순서대로 읽어야 돼. 됐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기에 써 있는 게 문자의 주인공이다.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상수로 취급한다. 그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걔를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 곱하기 형태로. 그래서 n 더하기 1이 나간 거고 뒤에 시그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처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2분의 n의 n 더하기 1. 거기다가 얘를 곱할 거니까 최종적인 모양은 2분의 n. 그리고 n 더하기 1은 2개니까 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막 써갖고 좀 난잡한데 이렇게 뒤에 걸로 풀어 제낀 게 지금 얘잖아. 그리고 이렇게 앞에 거를 풀어 제낀 게 노란색이었잖아. 그럼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 다음은 또 통분하고 또 이제 동류항으로 묶어서 계산하시고. 됐어요? (1107번) 이거 하나는 좀 명제로 기억할래? 등비수열 AN이 있어. 됐지? AN이 등비수열이래. 그 등비수열을 진수로 하는 수열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되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항은 로그 A1, 두 번째 항은 로그 A2 이런 거라고. 이렇게 써있는 친구는 무조건 등차다. 이게 명제야. 등비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로 변신한다고. 됐어? 봐.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일반항이 A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막 써제끼면은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AN에다가 로그를 붙여버리면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은 로그 A1, 두 번째 항은 로그 A2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냥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로그, 여기다가 로그, 여기다가 로그를 붙였다고 생각해보라고. 그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면 얘는 로그 A고, 여기다가 로그 붙이면 얘는 로그 A에 로그 R을 더한 거잖아. 여기다가 로그 붙이면 로그 A에다가 로그 R의 제곱을 더한 거잖아. 근데 로그 R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2 곱하기 로그 R이잖아.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공차인 등차로 바뀐다 이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이거 다 수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 자, 이렇게 이따 쳐봐. A에는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9야. 그때 로그 3의 AN이라고 하는 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항을 합하래. 됐어? 그러면은 그냥 무식하게 쓰면은 로그 3의 A1 더하기 로그 3의 A2 더하기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로그 3의 A10 이렇게 있는 거잖아. 희주야, 나 성깔 들어온 거 알면서 왜 그래? 자, 첫 번째 항 1이지? 그럼 1 들어가면 진수 0이지? 턱 한 번만 더 개면 그냥 자, 공비 9래. 그럼 1 곱하기 9니까 여기 로그 3의 9죠? 로그 3의 9니까 2죠? 그럼 얘는 얼마야? A10 자체는 1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9의 9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3의 18제곱인 거 아니야? 거기다가 로그 3 붙였으니까 얘가 지금 18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럼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2인 등차로 바뀌는 거지 않겠냐 이 뜻이라고. 됐어? 이거를 명제로 기억하는 것까진 할 수 있어. 근데 막 뭐 여기다가 이렇게 로그를 붙이면 뭐 첫 번째 항은 로그가 붙어야 되고 공차도 로그가 붙어야 되고 거기까지는 좀 과해. 그것까지 몰라도 되니까 적어도 등비 수열이라고 언급을 쳤는데 갑자기 문제가 로그가 나오면 아, 이 새끼 어차피 등차지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문제가 웬 로그야 씨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 알아들었어? 그래서 등차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쯤 써보시면 공차랑 첫 번째 알 수 있잖아요. 됐죠? 1107번은 님들이 합니다. 공비 똑같고 로그 3 똑같죠? 첫 번째 항만 다르니까 알아서 해보시고 뒤에 오세요. 자, 1111번. 계산은 제가 해드릴 건데 일반항을 써보세요. 첫 번째 항이 3제곱 빼기 1, 두 번째 항이 5제곱 빼기 1. 그럼 n번째 항은 얼마일까? 봐. 더하기를 가지고 쪼개시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다가 이거 몇 번째인지 모름. 그지? 근데 1 넣었더니 3이 나오면 되고 2 넣었더니 5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1 넣으면 3, 2 넣으면 5 나오는 일반항이 얼마예요? AN은? 1 넣고 3, 2 넣고 5. 그러면 다음은 3 넣으면 7인 거니까 공차가 2인 등차잖아. 이제 이 정도는 2n 더하기 1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일반항 표현에서 분모의 제곱을 담당하는 게 애잖아. 그러면 AN이라는 놈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AN은 일단 분수 형태고 분자는 1이고 뒤에 빼기 1도 고정인데 그 앞에 들어가는 이 제곱이라는 애가 아무래도 2n 더하기 1의 제곱인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야 1 넣으면 쟤, 2 넣으면 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몇 번째 항이에요 이거? 12가 들어가야 25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지금 12개를 더하라는 거네. 저거 12개 더할 거니까 시그마로 쓰자. 시그마. 자, 지금 딱히 뭐 n이랑 k랑 겹칠 필요 없지, 그지?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냥 n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자, 1부터 12까지 갈 때 여기 들어있는 일반항이 자, 요건데 이거 합차 공식으로 하는 것도 뭐 상관없고 그냥 전개하고 인수분해도 돼요. 자, 전개해보시면 4n제곱 더하기 4n에다가 1 지워지니까 이거 맞지 그냥. 그럼 결국에 분모가 4 곱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잖아. 첫 번째, 여기 곱해져 있는 4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앞에 개수가 4분의 1이 붙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여기 있는 이 4가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얘를 지워도 된다. 그죠?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두 1차식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부분 분수로 풀 수 있다. 그거를 하는 방식은 아까 했어. 쉬는 시간 하기 전에 두 분수를 각각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이라고 쓴다고. 둘 중에 더 작은 게 n이니까 n을 앞에 쓴다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잖아. 거기 앞에 시그마를 1부터 12까지 붙여놓고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4분의 1배를 한다 이런 얘기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보여. 13분의 10이야.
근데 한번 써봐. 1 넣으면 얼마야? 1 빼기 2분의 1이지.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 아, 보자마자 인접한 거 지워지는 거 맞죠? 그럼 다 죽고 몇 개 남아?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남지. 그럼 여기 한 개니까 1, 마지막에 한 개니까 12가 들어갔을 때의 뒤항이 남겠죠. 1 빼기 13분의 1. 그 녀석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다. 됐어? 답은 13분의 3. 더하니까 답은 16이고. 이해합니까? 아, 좀 빠른 건 인정하는데 이게 내가 천천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따라오신 다음에 본인이 손가락을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아, 물론 방학이면 내가 엄청 천천히 하겠지. 아마 이것만 20분째 하고 있겠지, 아마도.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아까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거. 근호가 포함된 거 각각 유리화 하시면서 더하시면 되는데. 자, 시그마를 모르는 멍청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각각을 다 유리화하고 있을 거야. 그지? 시그마를 모를 때는 저거를 전부 다 유리화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시그마를 배운 우리들은 얘를 어떻게 쓰는지 보자고. 됐어요? 넌 멀다 여기. 자, 똑같이 풀 거야. 각각의 항으로 끊으라고 했어.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써지는지 써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1 넣으면 2, 3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3, 4 나와야 되고 1 넣었더니 분모가 2하고 3 들어있고 2 넣었더니 분모가 3하고 4 들어있고 3 넣었더니 분모가 4하고 5 들어있잖아. 그럼 내가 넣은 것보다 1 큰 거, 내가 넣은 것보다 2 큰 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마도 내가 n을 집어넣으면은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2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일반항 자체가 분의 1 해놓고 루트 더하기 루트라고 써 있는 건데 이 각각의 루트에 들어있는 숫자가 지금 얘하고 얘일 거 아니야. 그게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그마 기호 안에다가 집어넣고 쓸 건데 그래서 일반항을 잡았으면 이제 얘를 시그마로 쓸 수 있다. 자, 저 녀석을 시그마로 쓸 거야. 문자는 K든 N이든 상관없죠, 지금.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표현에 N이 안 들어있잖아요. 아무거나 쓸 거야. 자, K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마지막에 얼마로 끝나야 돼? 47이겠죠. 47이 들어가야 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얘를 유리화한다. 됐나? 먼저 유리화하시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거지. 할 때도 조심해. 이거를 분모를 전개하면은 요렇게 해서 K 더하기 1 요렇게 해서 K 더하기 2가 나오는데 그게 가운데가 빼기잖아.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현재 분모가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절대값이 아니고 괄호야? 됐어.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얘가 더 작은 게 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말해봤자 헷갈릴 거야. 아까 부분분수 할 때는 둘 중에 더 작은 거 앞에 쓰라며. 근데 루트 쓸 때는 더 큰 게 앞에 와야 돼. 오히려 또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막 하면서 부호 조심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냥. 그래야 손에 익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썼다고 치자. 보라색으로.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여기 분자가 얘에다가 분모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면은 결국에 순서가 뒤집혀가지고 얘 빼기 얘라고 써 있는 거지. 결국에 이 일반항을 열심히 바꿔 쳤더니 결국에 이렇게 남은 거네. 그지? 그러면 여기 표현에다가 1부터 47까지 넣는 거랑 여기다가 넣는 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얘를 바꾼 게 얘니까. 자, 따라서 여기다가 1부터 47까지 집어넣으면 1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2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3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4 마지막에 47 집어넣으면 루트 49 빼기 루트 48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지워지는 쌍을 봐. 이번에는 요 대각선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첫 줄의 뒤에 거, 마지막 줄의 앞에 거 이렇게 남겠죠? 정답은 7 빼기 2, 루트 2다. 됐어? 자, 유형 13번, 14번은 시험에 안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교과서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약간 초등학생들 IQ 테스트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그냥 절대 안 나와 하고 빼버리기는 조금 그래. 위에 힌트가 뭐라 써 있어? 수열의 항을 묶어서 규칙 찾는데. 그지? 예를 들어 여기 좀 봐봐. 내가 숫자를 내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쭉 써볼 거니까 그 규칙이 뭔지 맞춰보세요. 자, 네모랑 세모가 뭘까? 지금 규칙이 뭔지 알아봤어? 어떻게 써 있는 거야? 1, 1, 2, 1, 2, 3,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알고 보면 그럴싸한데 맞추기가 좀 힘든 그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어떤 규칙으로 묶을 건지는 그냥 문제 바이 문제야. 문제 내는 새끼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안 나온 지가 꽤 됐어.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자, 규칙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뭔가 말로 하긴 좀 거시기한데 대충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1, 2, 1, 3, 2, 1, 4, 3, 2, 1, 5, 4, 3, 2, 1 이렇게 있는 건데 첫 번째 묶음은 플러스들만, 두 번째 묶음은 마이너스들만, 세 번째는 플러스만, 네 번째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아, 그냥 그런 곳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20이 언제 나온지 구하려며. 20이. 그치? 자, 잘 맞춰봐. 잘 맞춰봐. 20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이렇게 풀 때 양수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짝수 번째 묶음에서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역시나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여. 규칙에 맞게 세로로 써봐. 첫 번째 묶음은 여기, 두 번째 묶음은 여기, 세 번째 묶음은 여기 이렇게, 네 번째는 여기. 그러면 뭔가 20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언제 나올까? 대충 19가 나온다고 하면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여기에 19번째 줄이 왔을 때쯤에는 여기가 19부터 시작해서 써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어요? 봐요. 첫 번째 줄이기 때문에 1, 세 번째 줄이기 때문에 3, 그럼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줄이기 때문에, 그지? 다섯 번째 줄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5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19번째 줄이니까 19로 시작하겠지. 그럼 그 다음은 20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마이너스 2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써 있겠지. 그럼 질문, 여기까지를 눈 씻고 찾아봐도 21이 없지 않을까요? 20이 없지 않을까요? 그지? 왜냐면 양수들만 봤을 때 양수가 1, 3, 2, 1, 5, 4, 3, 1 이렇게 있는 건데 양수 중에 제일 큰 건 지금 19가 제일 크거든. 그러면은 21번째 줄을 봤을 때야 비로소 여기에 21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번째가 2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 번째인지 찾으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봐. 첫 번째 줄 몇 개야? 시력 검사야. 몇 개? 두 번째 줄 몇 개? 세 번째는 몇 개? 그럼 개수만 따지면 1개, 2개, 3개, 4개, 5, 6, 19개, 20개겠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개수를 총합하겠다는 거는 이거를 더한 이 숫자 계산 결과가 여기 있는 거의 개수 아니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개수가 이거 아니야? 거기다가 하나, 둘 더하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배운 시그마 공식으로 쓸 수 있다고? 1부터 20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럼 얘가 210이잖아. 그럼 현재 지금 이 노란색의 결론은
1줄부터 3줄, 5줄, 20줄까지를 쭉 더한 게 210개다. 그러면 211번째, 212번째 이런 거라고. 됐어? 그냥 재밌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잘 안 풀려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래도 풀어는 봐. 시험에 나와도 할 말 없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올림피아드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걔네들이야 좀 조기교육 빡세게 받고 좀 영재들이나 푸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뭐 교육과정의 문제는 아니잖아. 뭐 초3이 무슨 놈의 교육과정이야. 그냥 보고 찾는 거지. 그지? 자, 14번 똑같이 해보시고 잠깐 칠판 10분만 보고 끝내. 알겠지? 다음 단어에 있는 거 미리 얘기 좀 하게. 그래야 다음 시간이 좀 편해. 자, 다음 단원이 마지막이거든? 이름이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됐지? 수열을 정의할 건데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런 거라고. 됐어? 근데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줘.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좀 들어봐. 너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이미지가 어때? 어떤 항이 쭉쭉쭉쭉쭉 써 있을 때 걔네들 사이의 간격이 무조건 D로 일정한 거를 등차라고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갔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보통 n번째라고 하는데 그 n번째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n번째에서 한 칸만 더 가면 A에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지 않을까?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숫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전항에다가 공차를 더하였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전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냥 그런 뜻이야. 이게 뭐 배울 게 아니고. 알겠어? 새로운 단어는 맞는데 뭐 완벽하게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네가 알고 있던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뀐 거야. 그지? 됐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였다. 돼? 그러면 이건 어때? 봐. 한 개 더 써볼게요. 그럼 이웃한 세 항 간의 관계가 뭐가 있어? 등차 수열에서? 중항. 가운데를 2배 한 것은 이 새끼 2개 합한 거랑 같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해놓고 박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박스에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그럼 이걸 보면 아리까리한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2배 한 게 이거의 합이라는 그 규칙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저는 등차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만 얘기해보자. 등차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등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외워야 돼. 그리고 그 2개가 아닌 나머지 잡스러운 잡탕들은 전부 다 일일이 노가다 나열해서 구한다. 알아들었어? 그 노가다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많이 해야 돼서 그래. 자, 그럼 봐. 등차 수열의 점화식 표현은 자, 이걸 점화식이라 그래. 점화 플러그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구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화선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다가 딱 불을 탁 붙이면 불이 착 타갖고 여기 다 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불을 붙이면 뒤에가 타버린다 그런 뜻이라서 하나를 시작하면 뒤에가 정해지고 그런 걸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 점화식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다음 항으로 가려면 전항에다가 D를 더했어요.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n 플러스 1에다가 2배 했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게 등차 수열인 거야? 자, 그럼 질문 봐.
자, 이거 등차 수열 맞아?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저거밖에 없어. 자, 저걸 보고 초록색을 보고 AN이 등차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다야. 왜냐면 이 초록색의 형태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1, 2, 3, 4, 5를 넣을 수 있지.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A3번은 A1번 더하기 2D라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2번 더하기 2D라는 거야. 5번은 3번 더하기 2D라는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 이 녀석을 정할 거면은 여기다가 2D를 더했어야지.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X라고 하면 얘가 X 더하기 2D인 거지. 그리고 또 2D를 더하는 거니까 이 세 번째 표현이 X 더하기 4D인 거지. 그건 맞는데 여기가 꼭 X 더하기 D가 될 필요가 있어? 지금 애초에 이 표현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사이 간격이 2D라는 것 뿐이지 여기에 간격이 DDDD라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이 표현을 봐봐. 요거. 이게 뭔 뜻인데?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항이 예를 들어 Y 이렇게 와도 이 규칙에는 전혀 위배가 되는 게 없다고. 맞는 말이라고 이것도. 그러면 한마디로 얘는 홀수 번째 항끼리 등차 2D 그리고 짝수 번째 항끼리 등차 2D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기억나 왜? 여기서 파생되는 식은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자. AN이 등차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모든 항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초록색의 표현은 여기 간의 간격이 2D라는 거고 여기의 간격이 2D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저 가운데 표현은 여기의 간격이 2D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5, 다섯 번째 항은 9 이렇게 있으면 2D가 4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얀색끼리 등차 수열, 파란색끼리 등차 수열 그런 거야. 이게 모두가 등차라는 거를 언급하진 않는다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솔직히 공부 한 번 하면 이 정도는 다 알아들어. 근데 이제 이거를 너 멋대로 확장해가지고 이것도 등차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럼 봐봐. 혹시 머릿속에 선생님 이거 수열 맞아요? 라고 의문 들 수 있는데 이거 수열이지? 수열은 뭐야? 그냥 숫자가 써 있으면 수열이야. 그게 규칙이 있고 말고는 모르는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4살짜리가 그냥 이제 막 숫자 놀이 카드 배워가지고 지멋대로 숫자 막 짓거리고 있으면 그것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수열인 거지. 근데 그렇게 써있는 수열이 등차이려면 모든 항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뭐가 있을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뭐 하면 나오는 거야? 공비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 다음 수열 AN이 이렇게 써있대. 이게 뭔 소리예요? 첫 번째 항은 1이면서 공비는 3이다 그런 뜻이야. 이해돼? 갈수록 지금 그 센 수학을 만드는 애가 손가락이 귀찮아지고 있는 거 이해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몇 글자야? 세봐. 귀찮지? 근데 이거 쓰면 되게 빠르지 않겠어? 지식기가 귀찮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수학 기호가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시그마라는 기호도 더하기 지가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만들고 마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가 똑같은 거다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 만약에 이렇게 써있는 게 등비수열일 거면은 이 녀석을 제곱한 게 얘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an 플러스 1번째의 전체 제곱은 an번째 곱하기 an 더하기 2번째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자, 딱 요 정도 표현까지만 아는 상태로 와. 알겠지? 숙제는 진짜 부탁하는데 자기가 수원을 한 2바퀴 이상 돌려가지고 시그마 오늘 너무 지루했고 너무 재미없었다 하는 정도 사람이 아니라면은 부교재 문제 집어치우고 제발 쌤부터 풀어. 알겠지? 6월달 돼서 부교재 달달달 외워도 돼. 근데 이 시그마 기본 성질을 못 쓰고 있으면 이번 시험 끝나고 너 2학기랑 수학학년 올라갈 때 그냥 개고생한다. 알겠지? 그냥 부교재 외우는 거야. 6월달부터 하시고 이번 숙제는 그냥 성실하게 시그마 잘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첫 번째 다음 주 금요일 날 정상적으로 합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오세요. 일찍 할까? 나만 쉬지? 너네는 안 쉬지? 학교 끝나고 4시에 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각자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 개별 수업이 있는데 그 월 또는 화요일날 그 개별 수업 할 때까지 센으로 드렸던 거에서 첫 번째 숙제였던 이거랑 오늘 주고 있는 이 수열의 합 시그마 요 두 개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 이거는 이미 푼 상태로 수련회를 갔어야 되고 월요일날 올 때까지 이거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근데 시그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쌤 문제를 풀 때 상짜리 문제가 아마 답도 없을 거야. 그냥 이게 얘 뭐 하라는 건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거 풀 때 상짜리는 빼고 푼다. 그냥 제발 기본 공식 좀 익히고 오라는 이런 뜻이야. 알겠지? 정리하시고 자리가 없어서 여기 4명 들어가시고 잠깐만. 채미랑 현서랑 나올 준비하세요. 자, 예서, 인서, 은빈이, 예준이 4명 들어가시고 승희랑 희주가 들어가. 저기 2자리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있어요.